各位同学们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M 종로센터 HSK 대표 강사 강승환입니다. 자, 오늘 저희는 이번 6월 HSK 4급 시험을 대비해서 특강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듣기, 독해, 쓰기 세 가지 영역 중에서 여러분들 맨날 공부해서 아시겠지만 이 3영역 중에서 점수 배분이 가장 높은 곳이 바로 쓰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이번 6월 달에 HSK 시험에서 4급에서 빨리 급수를 따기 위해서 점수 배점이 높은 쓰기 일부분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문제를 준비했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푸시는 이 문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기존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어떤 유형의 문제들을 엄선해서 왔기 때문에 5문제를 잘 보시고 이게 또 6월달 시험에서 나올지 그거는 사람 일은 모르는 겁니다. 나오면 좋은 거고 안 나오더라도 한번 같이 공부해 보면서 한번 시험 대비하는 거죠. 자, 그럼 바로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급 쓰기 일부분은 86번부터 95번까지 10문제를 줄 거예요. 자, 어순에 맞게 배열을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단어가 나와 있죠. 우리는 3급도 아니고 4급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국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그 정도 실력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본 실력을 믿고 중요한 거 위주로 탁탁 치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 86번 문제가 이게 보면 단어가 만만치 않아요. 사실 이 쓰기 일부분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공부를 하셨겠지만 이거는 말이 어법 시험이지 제가 봤을 때는 단어 시험이라고 봅니다. 어법하면 뭐예요? 단어를 모르면 그대로 끝장이죠.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그런 유형입니다. 자, 먼저 일단 보시면 넝이라고 뭐뭐 할 수 있다라고 일단 조동사는 보이는데, 자, 그다음 그 뒤에 보시면은 이제 대충 한자 보면은 경제발전 아닙니까? 징지파잔 경제발전이 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단어하고 이제 요거는 좀 사실은 알아두셔야 돼. 이거는. 자, 저 따라해 보세요. 구리. 그렇죠. 구리. 격려하다라는 동사 아닙니까? 선생님이 학생들을 격려한다라고 하면 老师鼓励学生们 맞죠? 격려하다. 이게 동사예요. 그 다음은竞争이라고 한자 읽어보시면 경쟁이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경쟁은 명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어죠. 자, 그러면 구리竞争까지만 놓으면 경쟁을 독려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죠? 경쟁을 독려하다. 그런데 여기 있는 토이동이라는 단어 잘 봐보세요. 일단 단어를 여러분 모르시면 글자를 하나하나 살며시 한번 봐보세요. 자, 뚱이라는 글자가 움직이다 보이죠. 왼쪽에 토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미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자에 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이둥은 이렇게 밀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번역할 때 뭘 촉진하다. 토이둥. 예를 들어서 뭐 경제 발전을 촉진하다. 이럴 때 촉진하다의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86번에 여러분 문제 의도가 뭐냐면은 일단 우리가 배열하려면 주어를 잡아야 되죠. 근데 여기서 이 문제가 바로 동빈 구조의 주어를 아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동빈 구조의 주어라는 건 뭐냐? 자, 이게 동사 보이십니까? 동사. 자,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시면 목적어 보이죠? 이 목적어를 사실은 중국어 어법에서는 목적어라고 하지 않고 비너라고 합니다. 비너. 따라서 이렇게 해서 앞에 글자 이렇게 두 개를 딱 따면 이게 바로 동빈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다면 동빈 구조의 주어라는 건 무엇이냐? 저렇게 동사하고 목적어가 붙어 있는 거, 저거를 중국어는 주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주어 할 때 뭐 그 또는 뭐 그녀, 뭐 나 또는 뭐 이 책 뭐 이런 거 말고도 이것도 주어가 돼요. 따라서 이게 이제 큰 틀의 동빈 구조가 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리, 징정, 경쟁을 독려하면 자, 주어가 나왔으니까 이 동사를 쓰겠죠. 근데 동사 먼저 쓰기 전에 여기 조동사가 있으니까 요놈을 먼저 쓰는 거죠. 능 쓰고 동사를 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경제 발전이 이제 이게 진짜 목적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경쟁을 독려하면 경제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라는 뜻이죠. 맞죠? 자, 지금 보시면 아래 단어가 나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정말 추천하고 싶은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 있는 격려하다. 제 발음 따라서 그대로 해보세요. 구리. 다시 시작. 구리.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있습니까? 토이동이라고, 그죠? 추진하다, 촉진하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상당히 좀 신선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 두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특히 토이동이라는 단어는 저희가 4급 독해에서도 잘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반드시 머릿속에 넣으십니다. 답을 정리합니다. 자, 동빈 구조의 주어 여기 나와 있죠?
경쟁을 독려하다. 이거 주어가 되겠고, 자, 능 조동사가 있고 토이둥이라고 동사가 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경제발전이라는 비너가 옵니다. 따라서 경쟁을 독려하면 경제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겠죠. 그렇죠. 공산국가나 뭐 한 사람이 뭐 독점하겠지만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경쟁 기업이 있을 것이고 서로 경쟁을 이렇게 독려하면은 더 뭡니까? 좋은 경제발전을 촉진시킨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86번에서 몸을 좀 풀었고 이제 87번으로 옵니다. 예. 좋네요. 좋아요. 문제가 좋아요. 자, 일단 여기 보시면은, 자, 지금 단어 5개 중에서 여러분 이 87번의 문제의 의도는 바로 요놈입니다. 삥. 이렇게. 자, 삥이라고 읽는 이 단어인데, 여러분 고민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 삥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뒤에 보시면 우리가 중국어 부정부사에서 뿌하고 메요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뿌하고 메요 앞에 삥은 반드시 그 앞에 옵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삥이라는 단어가 부사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결코가 됩니다. 근데 저놈을 써먹을 때는 지금 칠판에 있는 것처럼 뿌 또는 메이어 앞에만 오게 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나는 모릅니다 라는 말을 我不知道라고 합니다. 그죠? 我不知道 이렇게. 그런데 나는 결코 모릅니다 라고 할 때 그 결코가 삥이에요. 따라서 방금 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할 때 我不知道라고 하는데 저는 결코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려면 我并不知道 不앞에 오죠. 我并不知道 다음 저는 돈이 없습니다라고 하면 我没有钱 이럴 거야. 그죠? 我没有钱 그런데 저는 돈이 결코 없습니다라고 할 때 그 결코라는 말을 써주려면 我并没有钱 이런 식으로 간다 이거죠. 따라서 이 삥이라는 단어는 부정부사 뿌나 메요 앞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87번은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요거 하나만 알더라도 문제를 푸는데 엄청 간단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했기 때문에 뿌자 앞에 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뿌능이 뭐뭐 할 수 없다. 능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조동사 아닙니까? 아니 조동사가 뭡니까? 동사를 도와주니까 조동사라 그래요. 그렇다면 삥 뿌능이면 결코 뭐뭐를 할 수 없다야. 그러니까 조동사니까 동사 찾으러 가자. 동사는 어디 있습니까? 제죄. 해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나란히 또 착하게 더 옆에 있네요. 목적어랑 제죄 원티. 문제를 해결하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홀로 떠 있는 요놈. 자, 요놈은요. 이렇게 읽는데 파비치라고 아래 보시면은 비치라는 단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 집중하시고 우리가 사전을 찾으면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써먹었던 성격이라는 단어가 싱거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비치라는 말을 사전을 찾으면요. 성격이라는 말도 나오지만 사실 우리말 뉘앙스로 따지면은 딱 뭡니까? 성깔 정도 돼요. 성깔. 그러면 우리 한국말도 뭐라 그럽니까? 성깔이라는 게 성질이거든. 야, 너 지금 성질 부리냐? 이런 말 쓸 거 아니에요. 성질 부리지 마. 참아. 이럴 때 그럴 때 부리다라는 말이 발자를 씁니다. 희한하죠? 그래서 성질 부리다라고 할 때 파비치 이렇게 붙여서 외우는 거예요. 자, 성질 부리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파비치. 그죠? 파비치. 이게 성질 부리다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우리가 앞에서 86번 문제 풀 때 동빙 구조의 주어라고 기억나실 거야? 자, 파가 부리다가 동사예요. 비치가 목적어입니다. 성질. 이렇게 붙어 있어. 이거를 뭐라 그런다? 동빙 구조의 주어라고 한다니까요? 어쩜 그렇게 똑같이 또 나왔겠습니까? 그죠? 동빙 구조의 주어. 그러니까 얘가 주어가 돼요. 성질을 부리는 거. 그러면 87번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성질을 부린다고 하는 것은 결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뜻이 되죠. 자, 여기 있는 87번에서 우리가 딱 알아야 될 거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성질이라는 단어 비치하고 그다음에 결코라는 부사 삥이라는 단어 이 두 단어를 꼭 기억하시라 이겁니다. 그러면 답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봐보세요. 파비치. 자, 이제 동빙구조의 주어가 있고 부사란 말이에요. 삥. 그다음에 중국어는 부사하고 조동사가 오면 부사가 먼저 오고 조동사가 뒤에 오지 않습니까?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삥은 이렇게 뿌 또는 혹은 뭐가 있습니까? 메이어. 요놈들 앞에만 오더라. 그리고 제재 원티라고 동사하고 목적어가 옵니다. 자, 동빙구조의 문제가 연달아 2개 나왔습니다. 그런데 87번에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2개를 정리하셔야 되는데 성질을 부리다 그럴 때 파비치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결코라는 부사 뭐가 있어요? 삥 이렇게 2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7번 문제도 아주 좋네요. 자, 그 다음은 88번을 볼까요? 자, 먼저 나오면 일단 단어부터 훑고 갑니다. 간시에 따자라고 하면은 사람들한테 감사한다는 뜻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단어 봐보세요. 쭈츠라고 있는데. 자, 이 쭈츠. 저거를 여러분 한자를 조금 아시는 분은 저 한자를 한글로 읽으면 지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나는 너를 지지한다라고 할 때 동사로 쓰면은 我支持你 이렇게. 그죠? 한번 해봐요. 시작. 我支持你. 그럼 이게 이제 지지하다라는 게 동사로 쓸 수 있어. 그런데 한국 사람들의 지지라고 하면 한국어랜드 지지 이렇게 목적으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동사도 되고 목적어도 된다. 그렇게 둘 다 쓸 수 있는 게 바로 이 단어입니다. 지지. 다음 10분이라고 하면은 아시겠죠? 부사로 몹시라는 뜻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자신의 역량을 10분 발휘하다 할 때 그 10분이란 말이야. 워먼더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여기 덧자가 있습니다. 자, 덧자가 있다면은 그 뒤에 명사가 올 겁니다. 그래서 관용어로 이렇게 수식을 하겠죠. 그러면 지금 단어들 중에서 또이는 계사니까 뭐뭐에 대하여 놓고 얘는 부사고 저기는 여러분들한테 감사합니다는 목적어가 명사가 될 수 없죠. 따라서 여기서 자, 지금 보시면은 감사하다라고 해서 이미 동사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오른쪽에 있는 쭈추를 목적으로 쓰면은 토자 뒤에 때릴 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지지를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워먼더 쭈추까지만 하면은 우리들의 지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또이가 이제 뭐뭐에 대하여라는 개사가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회화 배우실 때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를 중국어로 할 때 당신이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거예요. 그러면 너가 나를 돕다는 니 빵주워가 됩니다. 그럼 니 빵주워 셰셰 이게 맞습니까? 셰셰 니 빵주워 이게 맞습니까? 후자가 맞지 않습니까? 방금 뒤에서 말했던 거. 중국어는 감사하다, 고맙다는 말을 먼저 쓰고요. 그리고 감사하고 고마운 내용을 뒤에 쓰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셰셰니 빵주워 이렇게 하지? 니 빵주워 셰셰 요렇게 하기는 좀 어색하단 말이죠. 그래서 물론 회화에서는 여러분 앞뒤를 바꿔 써도 누가 그렇게 태클 걸지 않지만 이 배열 문제를 볼 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먼저 써라 이거예요. 그리고 감사합니다를 먼저 쓰시고 그 감사한 내용을 뒤에 써라 이겁니다. 그러면 간시에다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하겠습니까? 네. 우리들에 대한 지지 아닙니까? 우리들에 대한 지지. 네. 또이가 있으니까 그 뒤에 대상이 오겠죠. 그러면 워먼더 쭈추가 뒤에 올 거고 그다음에 이 부사. 부사니까 동사 앞에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지금 계속 말하지만 동사가 감사하다니까요. 그러니까 10분 간시라고 하면 몹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감사한지를 뒤에 쓰라 이거야. 그러면 이제 답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바로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일단 감사한 내용을 먼저 앞에서 치고 고맙습니다라고 고마운 내용을 뒤에 써라. 10분 간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따자 또이 워먼더 우리들한테 대해 보내줬던 그 뭡니까? 지지. 자, 또이가 이제 개사기 때문에 100% A 또이 B라고 해서 A는 B에 대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A가 따자가 되고 뒤에가 우리가 되겠죠. 그래서 10분 간시에 따자 또이 워먼더 쭈추 저희들에 대해서 그렇게 지지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배열이 됩니다. 자, 아시겠죠? 88번 우리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감사하다 고맙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거부터 먼저 앞에다 치고 그 감사하고 고마운 내용을 뒤에다가 위치시킵시다. 자, 이제 89번 봅니다. 자, 여러분 89번 딱 보면은 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4급을 좀 공부했던 분들은 대충 딱 보면은 고정 규칙이 있어요. 이 배열 문제라는 것은 고정 룰이 잘 나옵니다. 고정적으로 쓰는 어떤 법칙. 보면은 딱 공부를 해봤으면 우리는 알 수 있어. 왜요? 여기 나와 있는 이거 하우추, 좋은 점 나오니까 뻔해. 또이가 있을 거예요. 또이가. 여기 있네, 또이.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 A 또이 B. A는 B에 대해서를 쓰고 자, 일단 여기다 여우를 씁시다. 그리고 하우추를 써요. 이번에는 여우의 반대는 메이어죠. 메이어를 쓰고 이 뒤에 하우추를 똑같이 씁니다. 자, 저게 무슨 패턴이냐? A는 B에 대해서 좋은 점이 있다. 또는 메이어를 쓰면 A는 B에 대해서 좋은 점이 없다. 이거 하라는 겁니다. 자, 다들 아시겠지만 하우추라는 단어가 좋은 점입니다. 만약에 나쁜 점이라고 하려면 좋다의 반대는 뿌하우라는 이상한 말 하지 마시고 요 화이라는 단어를 쓰죠. 자, 글자를 제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글자를 이렇게 쓰면 이게 화입니다. 요놈이 나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다가 추를 또 써. 화이는 사성이고 추는 경성. 그래서 좋은 점은 하우추, 나쁜 점은 화이추라고 쓰면 되죠. 자, A는 B에 대해서 좋은 점이 있다 없다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 메이어가 있어요. 그러면 메이어 하우추면 좋은 점이 없다가 돼요. 자, 또이는 A 또이 B이기 때문에 이미 A를 줬기 때문에 B만 잡으면 돼. 그러면 요놈 가지고 B를 잡아라는 거예요. 요놈 두 개 가지고. 자, 지금 앞에 있는 단어 렌허라는 대명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공부할 때 특히 독해할 때 많이 봤겠지만 렌허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어떤이란 뜻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저 단어는 혼자서 안 써요. 뒤에 뭐가 붙어가지고 항상 같이 다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도라고 하면 任何人, 어떤 선생님도라고 하면 任何老师, 어떤 문제도라고 하면 任何问题, 어느 국가도라고 하면 任何国家 이렇게 쓸 겁니다. 그럼 요놈은 지 혼자 안 다닌다고요? 任何 대명사 어떠한이라는 뜻인데 저 친구는 혼자 안 다녀. 그러니까 붙여줘. 외로우니까. 그러면 뒤에다가 션티를 붙이면은 어떤 몸도라는 뜻이 되는데 그럼 어떤 몸이라고 하면 좀 약간 어색하죠?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은 어떤 좋은 점도 없다가 맞겠어요. 어떤 몸도 없다는 이상하죠. 따라서 요거를 이렇게 붙이는 것보다는 이 대상 B를 먼저 잡아주면 요놈을 살짝 이렇게 끌고 와. 그러면 초엔 또의 션티라고 하면은 담배를 피는 것은 초엔 담배 피는 거니까 건강에 없습니다. 그럼 런너로 어디 오고 좋겠어요? 여기에 런너가 오면 어떤 좋은 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초엔 담배를 피는 거는 또의 션티 건강에 매요 없습니다. 任何好处 어떠한 좋은 점도 없다라고 마무리되는 겁니다. 자, 담배 몸에 좋을 게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거 89번 문제 풀 때 여기 나와 있는 그 任何라는 이 단어 그리고 아까 제가 위에서 써드렸던 고정 패턴 있죠. A는 B에 대해서 뭐 장단점이 있네 없네. 요거 89번 통해서 알아가시면 됩니다. 자, 답을 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은 또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자, A를 쓰고 여기다 B를 쓰고요. 이 자리에다가 메이오나 여우를 쓰고 그리고 이렇게 하우추를 딱 쓰면 됐어요. 자, 이제 89번 문제를 보셨고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인 9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90번 빼이자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HSK를 공부를 우리가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년에 12번 시험을 봐요. HSK가. 그런데 살짝 오버 치면 12번 중에서 보통 10번 정도 10번 정도 한두 번 빼고는 거의 바자고 빼이자가 나온다. 무슨 말이냐? 배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바자고 빼이자는 거의 나온다고 그냥 딱 단정 지어버리고 그러면 바자고 빼이자의 어순을 알아야 돼요. 맞죠? 빼이자문을 어렵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은 빼이자문을 공부할 때 학교에서 또는 뭡니까 어떤 그 교재 같은 데 보면 특히 빼이자문의 어순이 이렇게 주어 그리고 빼이 그 다음에 목적어 동사 액트 이렇게 나올 텐데 이렇게 외우면 시험장에서 혼동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빼이자 문제를 외우실 때는 어순을 제가 지금 쓰는 것처럼 여기다가 일단 당한 놈을 쓰세요. 자, 이렇게 당한 놈. 그리고 그 뒤에다가 빼이자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한 놈을 넣으세요. 자, 이제 뒤에는 똑같습니다. 동사, 기타 성분이 나올 거예요. 이랬죠. 자, 그러면 당한 놈, 빼이, 한 놈, 동사, 액트인데 무슨 말이냐? 당한 놈이라는 뜻이 그 동작의 주체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한 놈은 뭡니까? 그 동작을 취한 거죠. 자, 동작의, 여기가 주체가 되고 여기는 동작의 대상이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저희가 좀 더 쉽게 이해를 하려면은 내 거 빵 친구가 먹어버렸어요. 그렇다면은 당한 놈 한 놈, 즉 동작의 대상과 동작의 주체가 있는데 내 거 빵을 친구가 먹어버렸을 때 당한 게 친구입니까? 내 빵입니까? 내 빵 아닙니까? 당한 놈에다 내 빵을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어로 빵이 미엔바오니까 일단 앞에다가 워더 미엔바오가 될 거예요. 내 빵. 그 다음에 먹은 놈이 누구예요? 아까 지금 한 놈이기 때문에 저 친구 아니겠어요? 벙여우를 씁니다. 그리고 먹었다라고 하니까 동사, 취, 기타 성분 러를 쓰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빼이자문 어순을 외울 때는 저렇게 당한 놈, 빼이, 한 놈, 동사, 액트인데 그런데 이 빼이자가 한 가지 문제 여러분 유념하실 게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말도 내 거 핸드폰 친구가 빌려가 버렸다 해서 생략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철수의 핸드폰 좀 빌려줘. 그러면 내 핸드폰 친구가 빌려가 버렸는데 이렇게 말해도 되지만 내 핸드폰 빌려가 버렸는데 라고 써도 되죠. 즉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있는 한 놈을 빼이자는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빼이자 문제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다라고 보면 돼요. 자, 빼이자문은 뒤에 한 놈을 뺄 수 있다. 그죠? 내 지갑 도둑이 훔쳐가 버렸다 해서 생략할 수 있는 거는 한 놈, 즉 도둑이죠. 그러면 내 거 지갑 훔쳐가 버렸어 누가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죠. 자, 일단 여기까지 빼이자를 정리해 두면 사실 이제 빼이자 문제는 거의 끝났다고 봅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보시면은 자, 먼저 첫 번째 보시면 취주애라고 거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죠? 거절. 근데 저 단어는 이제 동사로 거절하다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취주애 거절하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션칭 한자로 신청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 이제 러가 있고요.
자, 그럼 더자가 있기 때문에 더자 뒤에 이제 명사를 넣어줘야죠. 그렇다면 신청이 명사이기 때문에 워더 뒤에 옵니다. 그죠? 그럼 내가 뭔가를 신청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무슨 뭐 어떤 것들은 뭐 관련된 증명서 같은 거를 신청하거나 동사무소에서. 그런데 지금 거절 당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당한 게 먼저 뭡니까? 당한 거. 내 신청이 되겠죠? 워더 션칭. 이게 당한 놈으로 오죠. 자, 워더 션칭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빼이자가 올 것이고, 자, 그 뒤에 그러면 이제 한 놈이 와야 돼요. 그런데 한 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즉, 내가 뭔가를 신청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관공서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아니면 어느 단체에서 아니면 은행에서 거절당했다라고 써야 되는데, 그럼 관공서나 단체나 은행 같은 게 없죠. 그럼 없으면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 빼이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놈이 없기 때문에 그럼 빼이자 뒤에 동사 쓰면 돼요. 요거 동사. 쥐쥐 기타 성분 러라고 쓰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빼이자문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특히 이제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한 놈을 생략할 수 있다. 그거를 유념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답을 보고 보시면은 자, 내가 신청한 거 워더 션칭 이게 바로 뭡니까? 당한 놈이 되고 자, 빼이자를 쓰고 사실은 이 뒤에 한 놈이 와야 돼요. 그런데 한 놈이 없다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대로 공란으로 두고 그 뒤에다 동사 그 다음에 기타 성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 81번부터 문제 5문제를 풀면서 여러 문제 유형을 보셨습니다. 고정 패턴도 배웠고 방금 배웠던 무슨 빼이자문도 배우고 그리고 특히 뭐였습니까? 동빙구조의 주어 이런 문제들을 풀어봤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 6월 시험 볼 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많은 영상이나 HSK 관련 영상이 필요하시면 자, 우리 유튜브 아시죠?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 영어로 중국어로 일본어로 하듯이 중국어로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HSK 관련 많은 동영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겠습니다. 자, 여러분 6월달 시험 잘 보시고 반드시 합격하시고 저희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谢谢，再见。